KF-21 기종은 지금 현재 개발 중인 전투기 기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단순히 F-35 기종이나 또는 라팔이나 또는 뭐 타이푼이나 이런 기종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조금 제한이 있을 것 같고요. 재원이나 성능만을 갖고서 좀 비교를 해보자면 최신의 전투기 기종들과 견주었을 때 크게 뒤처지지 않는, 오히려 보다 더 앞서는 또 일부 기술도 살펴볼 수 있겠는데,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전투기를 기존에 현재 운영 중인 전투기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정확한 어떤 그런 성능을 입증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개발 중인 전투기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단순 비교하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해외에 많은 또 관심을 또 받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완료돼서 전력화 배치가 된다면 큰 기대를 더 모을 수 있는 그런 전투기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러한 전투기를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5세대냐 6세대냐 또 전투기 또 구분을 하는데, 지금 뭐 미국도 차세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또 속도를 내고 있고, 그리고 뭐 유럽에서는 템페스트라고 하는 6세대 전투기 개발 지금 한참 또 진행 중이죠. 그리고 러시아나 또 주변 국가인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도 지금 6세대 전투기에 대한, 차세대 전투기에 대한 그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가 뭐 지금 이제 4세대에서 5세대로 진화하는 4.5세대급의 이런 전투기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해외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너무 뒤처지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KF-21 전투기는 4세대에서 5세대, 다시 5세대에서 6세대로 진화하는 데 있어서 약간 그런 어떤 가변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우위가 있다. KF-21 전투기를 가리켜 베이비 랩터라고 하는 또 그런 수식어가 붙기도 했는데요. F-35를 능가하는 기종이 미국의 F-22 랩터라고 하는 기종이 있습니다. 근데 그 F-22 기종과 그 외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KF-21 전투기가 F-22 기종과 굉장히 유사한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외관상으로만 우리가 단순히 이런 것을 좀 빗대서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4.5세대를 뛰어넘는 이제 5세대 이상의 이제 향후 6세대를 지향하는 그런 전투기로서의 약간 가변성, 그러니까 KF-21 전투기가 4.5세대 전투기로서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여기에 이제 6세대 전투기 기술들이 또 접목이 됨으로써 단번에 6세대 전투기에 버금가는 그러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또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면 5세대와 6세대를 구분하는 전투기 구분 기준은 무엇이냐? 핵심은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유무인 복합 체계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KF-21 전투기가 이제 유인 전투기로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 좌우에 무인 전투기가 같이 편대 비행을 하면서 이 유무인에 복합된 그러한 전투기 운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정부와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는 향후에 KF-21 전투기가 개발이 완료가 되면 이제 6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이라 얘기하는 이러한 유무인 복합에 관련된 그 AI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금 개발 단계에서부터 벌써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6세대 전투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미 공군의 정의를 좀 살펴보면, 미 공군에서는 이제 5세대 전투기를 일컬어 공중 우세를 뜻하고요. 그럼 6세대 전투기는 어떻게 정의하냐? 공중 지배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미 공군에서 정의하고 있는 5세대 전투기는 공중 우세를 지향하는데, 반면 6세대 전투기는 공중 우세를 뛰어넘는 공중 지배에 대한 부분, 압도적인 공중 지배가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지금 현재 공중 우세를 점하고 있는 기존의 5세대 전투기 기술에 방금 말씀드렸던 인공지능과 같은 이러한 유무인 복합 체계를 완성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이 돼야 되고, 사실 여기에 6세대 전투기는 5세대 전투기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스텔스 기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최첨단 항공기 엔진 기술이 접목된 이제 멀어진 항속거리라든가 항공기 속도가 5세대를 능가하는 그러한 또 항공기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지만 이제 6세대 전투기로서의 우리가 얘기하는 공중 지배가 가능할 것인데, 지금 미 공군이 얘기하고 있는 그 6세대 전투기의 모습들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KF-21 전투기는 이러한 스텔스 기술이나 또는 관련된 최첨단 A사 레이더와 같은 레이더 기술, 그리고 또 무장 능력에 대한
공대공이나 공대지 미사일에 대한 핵심 기술을 또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유무인 복합 체계에 대한 AI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이미 KF-21 기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항공기 엔진. 그래서 항공기 엔진이야말로 전투기의 어떤 기본적인 성능을 평가할 때는 이 항공기 엔진 기술을 우리가 독자 기술을 보유하는 것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시급한 또 과제 중에 하나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리면서 당시에 이제 뭐 정보 효율부 수장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낙점이 되면서 언론에 공개됐던 일론 머스크의 발언 중에 하나가 정보 효율에 대한 부분들이 막대한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어떤 유인 항공기 그런 전투기를 운영하는 것보다 이제는 어떤 무인 기술을 통한 그런 무인기를 활용해야 된다는 또 발언을 한 바 있어서 또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요. 오늘날 현대전쟁의 핵심은 두 가지 키워드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효과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과거에는 대량 살상이나 대량 파괴를 하던 것에서 지금은 적 지도부를 효과적으로 타격하거나 또는 적의 산업시설이나 또는 군사시설을 효과적으로 타격함으로써 이제 EBO라고 하는 효과 기반 작전으로 대표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현대전장에서는 효과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효과성 못지않게 중요한 게 효율성입니다. 이 효율성이라는 것은 지금의 국가 총력전 양상하에서 보면 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야 되는데 가용할 수 있는 이 국가가 보유한 이러한 자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이게 결국은 전투의 승리나 전쟁에서의 승리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부분은 사실은 오늘날의 이러한 현대전쟁에 있어서의 이러한 효과성 기반이나 또는 효율성의 가치를 두고 보자면 틀린 말은 아니죠. 앞으로 미군이 지향해 나가는 이러한 이제 앞으로의 뭐 군사력 건설이나 군사력 증강, 국방력 증강에 대한 방향은 일론 머스크의 얘기했던 효율화 또는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세대 전투기도 이러한 어떤 유무인 복합 체계에 대해 무인 전력으로 공중 지배를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핵심은 국방에 AI와 로봇과 드론과 같은 이러한 무인 전력을 활용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겠고, 효과성이나 효율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치 제고도 해야 되지만 결국은 이게 핵심 키워드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미래 국방 또는 미래 전장은 무인 전력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무인화와 그리고 스마트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지만 강한 군대를 양성할 수 있어야 되고, 기술 강군으로서 결국은 싸워 이길 수 있는 작지만 강한 군대를 양성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미래 전장은 이러한 무인화와 이 무인화 전력들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스마트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효율화, 효율성 그리고 효과성 이런 부분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